네, 풍무를 살까? 검단 신도시를 살까? 어디가 더 많이 오를까요? 이거 제가 질문 직접적으로 드릴게요. 근데 검단을 살 때는 호우금이 아닌 다른 단지를 말씀하신 거죠? 뭐 남쪽에 있는 센트럴 파라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새롭게 신검단 중앙역인가요? 네네. 네, 거기에 있는 새로운 아파트들 신축, 완전 신축 하면 가격대가 좀 비슷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진짜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김포는 배드타운이고 배드타운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미지, 일자리가 없는 것에 대한 이 배드타운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김포 풍무동에 대한 위치적으로는 꼭 굳이 일자리가 없더라도 이렇게 서울이 가까운데 그냥 서울 접근성 하나는 또 최고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시내폴리스에 대한 개발, 시내폴리스가 개발이 됐을 때 풍무동은 바로 앞이에요. 풍무가 시간이 좀 지나가면은 정말 좋아질 것 같아요. 지도상에서 봤을 때도 서울 접근성도 한강 신도시보다 훨씬 좋고 5호선까지 들어오면은 여의도까지 출퇴근도 할 수 있고 또 풍무 자체가 또 검단의 확장성으로 보이면서 네.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구축들이 뭐 리모델링이 된다던가 뭐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뭐 좀 이따 말씀을 또 드릴 거지만 뭐 가격, 교통, 미래 가치, 늘어날 인구, 종합병원 5호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괜찮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김포 하면은 한강 신도시를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한강 신도시뿐만 아니라 저는 이쪽 김포 풍무동도 많이 보시는 게 좋은 게 실제 김포 한강 신도시는 거의 한 30분은 더 들어가야 돼요. 물리적 맞아요. 거리로 더 들어가야 되고 실제 한강 신도시의 분들이 여기 풍무동과 고촌으로 신축 아파트들이 2018년도부터 19년도에 입주를 하면서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계약자분들도 풍무동 고촌으로 매수해드리면서 여쭤봤죠. 한강 신도시 살기 좋은데 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했더니 그래도 그 3, 40분이 출퇴근하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라고 하시고 많이 네. 나왔어요.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더 가까운 고촌 그리고 뭐 저 위쪽 이제 걸포 북변이나 아니면 여기 풍무가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골드라인, 지옥철, 악명 높지만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시설일 수밖에 없고 또 직접 회사원들을 보지 못했지만 이동하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많았다. 이제 김포 풍무동에는 푸르지오 대우건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센트럴 푸르지오가 있고 풍무 푸르지오가 있어요. 센푸, 풍푸. 네. 네. 이 두 개. 근데 사실은 이 두 개 단지를 하나의 단지라고 취급하기도 하거든요. 누군가 봤을 때는 이걸 두 개를 다 묶어서 5천 세대 푸르지오가 있다라고도 하는데 네. 그래도 대장 단지는 골라야 되잖아요. 네네. 대장 단지. 어떤 아파트가 대장 단지일까요? 이거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센푸. 샘프. 네. 지금 가격에서 모든 걸 말해주고 있고 또 연식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 상권, 네, 상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샘푸. 샘프. 네, 저희가 그때 임장 다닐 때 현장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사실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고 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좁혀질 수도 있고 좀 벌어질 수도 있다. 사실 그 두 아파트에 큰 차이는 없었어요. 연식도 한 2년 정도 그리고 세대수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고 뭐 역까지의 거리 이런 것도 저희가 굳이 구분을 해야 돼서 하는 거지만 뭐 맞아요. 그렇죠.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때 만약에 여기 매수 의향이 있을 때 가장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집으로 고르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네.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가 대장 단지로서 국건이 지금 지키고 있고 하지만 앞으로 풍무 역세권 개발 단지가 개발을 하잖아요. 네. B3에도 푸르지오가 들어오는 거고 네. 거긴 세대수는 1500세대예요. 이 푸르지오뿐만 아니라 풍무 역세권 개발이 들어온다 했을 땐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건 이제 미래에 이제 어떤 상권, 뭐 어떤 브랜드의 어떤 상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뭐 병원이 들어오면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역과의 거리는 뭐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 지금 풍푸나 풍무 센트럴을 보시는 분들은 뭐 조금 기다렸다가 분양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풍무동 센트럴 푸르지오를 매수하는 시기라고 본 게 6억 5천대에서 뭐 정말 7억 이내로 매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롯데캐슬 분양가가 7억 5천이 나왔고 풍무 역세권 개발은 아직 분양가가 안 나왔지만 7억 5천 이상이 거의 8억 가까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신축들의 금액대, 분양가가 이미 너무 높게 나와서 센트럴 푸르지오는 7억 이상은 당연히 넘을 거라고 보고요. 조금 더 그 신축의 힘을 받아서 끌려가는 그런 힘을 받지 않을까. 매매 가격이 조금 더 끌어당기지 않을까. 그러면 네. 센푸랑 풍푸에서 롯데캐슬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굳이 이번에 분양한 롯데캐슬 말씀이죠? 네. 네. 푸르지오 1차에서 센트럴 푸르지오 2차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진짜 많았거든요. 그리고 검단 넘어가신 분들, 거기서 또 검단 넘어가신 분들 많았는데 굳이 푸르지오 1, 2단지에서 지금 롯데로 넘어간다? 저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가격도 더 비쌀 뿐더러 지하철역과 멀고. 네. 네. 그리고 세대수도 700세대밖에 안 돼요, 여기는. 세대수도 작고.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단지를 보고 우리 마레프가 저는 생각이 났어요. 지금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의 그 위상을 지키냐 마느냐 주변 단지들이 신축들이 생겨나면서 금액대를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 신축이잖아요. 근데 또 마레프는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그랬을 때 저는 위치도 그렇고 이런 느낌들이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가 마레프의 위치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아주 적절한 네, 네. 비유였던 것 연식이 같습니다. 오래돼도 맞아요. 어떤 입지상 대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마포, 김포. 그렇죠. 네, 마포 라인. 마포 라인. 김포 네네네. 라인이네요. 마포, 네네. 김포. 그래서 꾸준히 지금 현재는 대장 단지지만 센트럴 푸르지오가 그냥 스테디 단지로 또 이끌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지금 저는 지금 6억 5천에서 7억의 매매가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부티님은 지금 현재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의 대장 이 금액이 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비쌉니다. 비쌉니까? 네, 비쌉니다. 네, 이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좀 조사한 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저희는 지금 2025년 4월에 지금 저희 강의를 찍고 있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김포가 비싸다. 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 풍푸, 센푸. 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네. 근데 제가 단언해드렸죠. 지금 되게 확실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비싸다. 비싸다. 네. 풍푸와 센푸는 가격이 비싼지 싼지는 사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돈으로 다른 지역, 다른 아파트, 더 수익이 날 것 같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기준으로 봐서 그것들 중에서 가장 베스트 조건인 것을 매입을 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6억 5천에서 7억이면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곳은 이제 가격이 정말로 막 2배씩 뛰는 것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데 7억 정도 하는 여기 풍무역 앞에 아파트가 10년이 지난다고 14억, 15억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 같은 경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건축하고 나면은 막 그 정도의 수익이 막 나는 걸 기대를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입지나 서울 접근성, 대단지 뭐 이런 거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현재 형성된 가격이 더 오르는 것에는 한계가 자꾸만 부딪히지 않을까, 한계. 네. 맞아요. 대체제. 네. 네. 이게 일단은 뭐 어떤 일기 신도시 재건축 투자의 관점에서 봤는데 저희가 실거주 관점에서 보면 서울의 동남부에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사서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여기는 결국 마곡, 파주, 일산, 검단 신도시, 인천, 부천 조금 더 써서 밑에 시흥 이쪽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가격대가 과연 다른 데와 경쟁력이 있을까?
이거에 대한 저도 좀 의문이 들고요. 다만 여기 아까 이제 2배 되기 어렵다. 단언하신 거죠? 10년. 10년. 2035년에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가 14억이 되면은 마곡은 한 50억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로 이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서 잘 살겠습니다. 네. 네. 풍무를 살까? 검단 신도시를 살까? 어디가 더 많이 오를까요? 이거 제가 질문을 직접적으로 드릴게요. 근데 검단을 살 때는 호우금이 아닌 다른 단지를 말씀하신 거죠? 뭐 남쪽에 있는 센트럴 파라곤이라든지 아니면 신검단 중앙역인가요? 네네. 네, 거기에 있는 새로운 아파트들 신축, 완전 신축 하면 가격대가 좀 비슷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진짜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센트럴 푸르지오냐, 남파라곤이냐라고 할게요. 네, 저는 검단 신도시에 있는 파라곤 센트럴 파크 네. 남파라곤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답이 되게 고민되는 질문이었을 것 같은데 네. 답이 그래도 빨리 나오셨어요. 어떤 것 때문에 파라곤을 선택하셨죠? 우선 김포 풍무동에 한계가 있다. 한계라면 어떤 건가요? 더 이상 뭔가의 어떤 큰 대거 일자리라든지 어떤 좋은 호재라든지 확장성이 조금 힘들 것 같다. 아,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반전 요소가 좀 모자라다. 네. 네. 그리고 법원검찰청이 검단 남파라곤 앞에는 바로 들어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법원검찰청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남파라곤의 입지가 또 다시 한번 달라질 수 있는 곳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알겠습니다. 음. 아무래도 풍무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작은 동네예요. 네, 도시개발 작은 동네라 덩치부터 체급부터 차이가 나는 검단 신도시, 특히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2기 신도시긴 하지만 아직도 개발될 여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미래 성장 동력에서 검단 신도시를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남파라곤을 선택하겠다. 네.